서울시가 어르신에게 33만 개 일자리를 드린다고 3조 4천억 투자 대박 소식.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무려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33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9,988 서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 맞춤형 주택 2만 5천 가구, 파크 골프장 150곳까지 정말 믿기지 않는 혜택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집은 불편하고 여가 활동할 곳은 없고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드디어 서울시가 이런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바로 9,988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9,988이 뭐냐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정말 멋진 이름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계획은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40년까지 무려 15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 이야기예요. 서울시가 333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공 일자리 30만 개, 민간 일자리 3만 개, 총 3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33만 개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 전체 어르신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청소나 경비 일자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급식 지원, 안전 점검, 상담, 멘토링 같은 일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말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 어르신들을 더 많이 고용하게 만들까요? 서울시가 정말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어요. 시니어 동행기업 인증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어르신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6천만 원의 근무원 경계선금을 지원해줘요. 6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또 시중은행과 협력해서 이런 기업들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도 줄 예정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르신을 고용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시니어 인력 뱅크라는 시스템도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의 경력과 능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매칭 서비스 같은 거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니어 취업사관학교예요. 50 플러스 캠퍼스에 설치될 예정인 이 취업사관학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제공해요. 자동차 진단, 건축 감리, 여행 상담 등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직무 교육부터 취업 지원, 사후 관리까지 모든 걸 다 도와드려요. 2040년까지 누적 3만 명의 어르신을 취업시키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르신 개개인의 능력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매칭시켜줘요. 정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취업 지원 시스템인 거죠. 이제 주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시가 시니어
전용 주택을 무려 2만 5천 가구나 공급할 계획이에요. 이 주택들은 어르신들이 살기에 특별히 설계된 집들이에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있고, 높낮이 조절 싱크대가 있고, 문턱이 없어서 넘어질 위험이 적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르신 안심주택이라고 해서 청소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주는 민간형 주택 7천 가구예요. 두 번째는 민관 동행형 주택인데 서초소 방학교 같은 공공토지에 노인복지 주택을 짓는 거예요. 이건 1천 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정말 혁신적인 3대 거주형 주택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이 함께 살지만 각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된 집이에요. 이건 5천 가구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가용 시니어 주택 사업도 있어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게 개조해드리는 거예요.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제 재미있는 여가 활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파크 골프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서울시가 현재 33곳인 파크 골프장을 150곳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4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죠.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보다 훨씬 쉽고 안전해서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정말 좋은 여가 활동이죠. 그리고 복합 여가 문화 공간도 5곳이나 만들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시니어 공유 오피스도 있고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인생 경험을 전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께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는 정말 의미 있는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죠. 평생교육도 대폭 확대됩니다. 7학년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7학년이라는 이름이 재미있죠? 초등학교를 6년 다니니까 그 다음이 7학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요리, 운동, 예술 등등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분야를 다 다뤄요.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됩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를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개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버케어 센터는 무려 225개소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데이케어 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곳이에요. 가족들이 일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안전한 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실버케어 센터는 더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건강관리, 식사 제공, 목욕 서비스, 간단한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로 보겠다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고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제 시니어 금융교육과 금융보호 이야기도 해볼게요.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서울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 노후 자금관리법, 사기 예방법 등을 쉽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혹시 금융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상담과 채무조정도 지원해드려요. 1대1 맞춤형 재무 코칭인 재정건강 멘토링도 진행해요. 금융 전문가가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재무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이런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선 일자리 관련해서는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50플러스. 헐, 크레이예요. 여기서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니까 내년 말쯤에 신청 접수가 시작될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주택 관련해서는 각 구청이나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파크 골프장이나 여가 시설들은 기존 시설들부터 차례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새로 생기는 시설들은 완공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개방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혜택들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취업사관학교에 들어가시려면 기본적인 학습 의지와 건강 상태가 필요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의욕도 있어야 하고요. 일자리를 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해요. 요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왜 중요한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곧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는 건 다들 아시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을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단순히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면 사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 되시고 정신적으로도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욱 중요해요. 서울에는 고학력, 고경력의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손실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르신들과의 교류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세대 간 소통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활동할 기회가 많아져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70세 김 씨 어르신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김 씨는 은퇴 전에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김 씨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에서 건축 감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최신 건축 기준이나 안전 규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교육을 마친 후에는 시니어 인력뱅크를 통해서 건축 감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젊은 감리사들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실수를 줄이고 꼼꼼하게 일할 수 있겠죠. 일이 끝난 후에는 파크 골프장에 가서 친구들과 운동을 즐기고 주말에는 복합 여가 문화 공간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건축 관련 조언을 해주는 멘토링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집은 시니어 주택으로 이사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금융교육을 통해서 번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완전히 다른 노후 생활이죠? 단순히 집에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68세 박씨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키우신 경험이 있어요. 박씨 할머니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에서 아이돌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육아법이나 안전 수칙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어요. 젊은 선생님들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겠죠. 일이 끝난 후에는 7학년 교실에서 요리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복합 여가문화 공간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육아 조언을 해주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도 바뀌어야 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일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야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더 쌓인 거죠. 체력적으로는 젊은 사람들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판단력이나 책임감 같은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해요. 나이가 이미 많은데 뭘 더 배워서 하나? 가 아니라 아직 배울 게 많고 할 일도 많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해요.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번 배워두시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찾을 때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천천히 쉽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할 예정이에요. 2026년에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첫 번째 시니어 주택단지들도 착공에 들어갈 거예요. 파크 골프장 확충은 2025년부터 바로 시작돼서 매년 1015곳씩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복합 여가문화 공간과 실버케어 센터들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거예요. 전체 프로젝트는 2040년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지금 60대 초반이신 분들도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좋은 기회들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야 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도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도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해보세요.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같이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쉬워져요. 특히 자녀분들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응원해달라고 말씀드리시면 가족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바로 존엄성이에요. 어르신들도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이번 9988 서울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철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때도 정부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동시에 새로운 것들도 배워가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래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챙기세요. 그리고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꾸준히 이어가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9988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진행되면서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나 각 구청 홈페이지, 50플러스 포털 같은 곳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주변 분들과도 정보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특히 신문이나 뉴스를 꾸준히 보시면서 관련 소식들을 챙겨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뉴스도 많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계세요. 예전에는 60대가 넘으면 이제 은퇴해서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60대, 70대에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회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의 9988 프로젝트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고령자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려워요. 3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부터 주거, 여가, 교육, 돌봄까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멋있고 의미 있게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더해서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개인적인 성취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사시는 사회가 모든 세대에게 더 좋은 사회거든요. 젊은 세대들도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질 수 있고, 중년 세대들도 노후가 두렵지 않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후배 세대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9988 서울 프로젝트는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와 혜택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건강 관리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함께 나누고 함께 활용할 때 더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아직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드리세요.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아까운 기회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어르신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다음에는 또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9988 서울 프로젝트 꼭 기억해 두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활기차고 보람찰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움입니다.